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최근 북한 목선 사건부터 거동 수상자 사건까지 일단 군 당국의 기강회의 논란에 어제 자유한국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추경과 민생 법안을 볼모로 한 발목 잡기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군 기강 회의 논란,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인 걸까요? 자타공인하는 군사안보 전문가이시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정의당 김종대 수석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어디신죠? 베이징에 있습니다. 예. 여기 중국의 외교안보 관계자들하고 네네. 오늘 중요한 세미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게 전화가 보면 약간의 그 시차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가급적 추가 질문이라든가 중간 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최근 그 군 당국 이딴 그 기강회의 논란 관련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제출이 됐는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이게 과도하게 안보 논쟁을 정치로 끌어들이겠다는 이런 어떤 잘못된 의도라고 봅니다. 네. 사실 이번에 정경두 장관의 어떤 책임이 있다면은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진상을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지 않았다 하는 데서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도 동해에서 그 북한 목선이 침투한 사건에 한해서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안보 정책이 실패한 것이고 장관이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로 임한 어떤 그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몰고 가는 거는 이건 보통 과장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옛날에 그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연평도 폭격 사건, 연평해전 전부 그런 어떤 안보 위기에서도 대부분 장관이 위임됐었는데, 이번에 이런 어떤 소소한 기강의 문제를 가지고 정책의 문제로 이렇게 비화시키는 것은 이건 안보를 정쟁으로 이끌겠다는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께서는 본회의를 통해서 해임 건의안 처리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여보세요? 예, 지금 정의당의 그 김종대 의원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대담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이징 현지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전화 연결 상태가 썩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렸던 첫 번째 질문은요, 최근에 군 당국의 이딴 기강회의 논란과 관련해서 한국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김종대 의원께서 답변하시기를 이 같은 것이 군 기강회의라든가 지적을 받고 있지만 해임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그거에 대한 필요성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 연결돼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지금 이게 전화 연결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중국 베이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지금 본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해임 건의안 처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이것은 본회의의 상정조차 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기강의 문제는 기강의 문제로 풀어야지. 네네. 어떤 정치와 정책의 책임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얼마나 부작용이 큰 거냐 하면은, 사실 동해 그 목선 하나 뚫린 거 가지고 그렇게 정치 문제화하니까 지금 1조 원짜리가 넘는 군함 3척이 동해에 추가 투입돼 있거든요. 예. 이게 안보 낭비도 보통 낭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이 여러 가지 전후방에서 안보에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고, 또 지난 한 달 동안 북한의 어선을 260척이나 NLL 선상에서 퇴거하는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데, 목선 하나 뚫렸다고 해서 없는 그 해상 전력을 추가로 이렇게
과도하게 그 전선에 투입하게 해가지고 안보 낭비를 발생시켰어요. 지금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건데 네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군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상당히 많은 그 어떤 경계와 작전의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안보가 결국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보수 정치냐고 묻고 싶은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국정조사도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까지 진상이 공개 안 된 건 없습니다. 네네. 만약에 추가적으로 진상을 공개하거나 더 의혹이 있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현재 국방위에서 야당도 추가적인 어떤 더 조사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네. 국정조사는커녕 국방위도 부실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해군 이함대에서 허위 보고 사건을 가지고 더 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건데 사실은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추가적으로 더 의혹이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다 밝혀진 거예요. 그럼 북한 목선 사건 그리고 지금 언급하신 해군 이함대 사령부 거동 수상자 사건 관련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국정조사를 벌일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하루 정도 조사하면 다 끝날 일입니다. 네네. 예컨대 거동 수상자가 대공용 의점이 있다면야 해군 이함대가 있는 평택 전부를 다 수색을 해서라도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 보니까 그 해군 체력단련장, 그게 골프장에 있는 직원의 어떤 오리발 장비로 보여졌고, 또 외부의 부대 경계가 뚫렸다는 어떤 흔적이 전혀 없다면은, 이것은 내부에서 병사들끼리의 어떤 근무지 이탈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장관이 처벌을 받는다는 거는 이건 상식이야죠. 이거는 군대에서 이런 정도 사건이라면은 대부분 해당 부대 지휘관한테 경고 정도로 끝날 사안입니다. 네네. 그런데 요번 경우에 그 보고 과정에서 이거 누가 왔다 간 것 같은데 네가 했다 그래 하고 허위 자백을 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예. 요거는 당직 장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정도로 종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부대를 정밀 진단해서 기강에 문제가 없는지 개선점은 없는지 이렇게 어떤 사후 감사 정도 한 번으로 끝날 사안 아니냐 보여집니다. 군 기강 해이 논란과 관련해서 의원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기강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군이 어떤 보고 체계라든가 또 위기 관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실수를 예전에도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시스템상의 문제에서 비롯됐고 장병들의 정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또 해결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군대라는 것도 역시 사람이 하는 조직이고 아무리 개선을 했다 그랬더라도 또 시간이 흐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군에서 가끔 어떤 이런 이함대 사건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경종을 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 여기에 무슨 복잡한 정치 논리가 필요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슈 좀 돌리겠습니다. 저기당의 수석 대변인이 되셨는데요. 어제 보면은 제1야당, 제1여당을 공격하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좀 강도가 좀 높았습니다. 정미경 한국당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 대통령이 치우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상당히 유감입니다. 제가 대변인으로 취임하면서 기자들에게 약속드린 것은 네네. 앞으로 정치적 경쟁자를 악마화하거나 비하하지 않겠다. 예. 아무리 보수 야당이 믿더라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정치의 언어의 온도를 36.5도로 유지하겠다. 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하겠다 이랬는데 네네. 대변인 된 첫날부터 쏟아지는 말들이 사실 입에 담기가 좀 거북스러울 정도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건 좋은데 이 정치권의 말의 온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렇게 어떤 막말을 대고 할 때 이 정치 자체가 어떤 미세먼지처럼 우리한테 어떤 답답함을 주고 또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때 정치의 언어의 온도는 잘못 설정됐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본인께서 입장 표명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사과를 하라는 말씀이실까요? 사과를 하든 책임을 지든
어떤 정치인에 걸맞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죠. 댓글 소개라는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 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가운데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배 12척 갖고 이긴 이순신 장군보다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문재인 대통령이 낫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 발언에 이어서 나경원 대표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선조의 길을 가지 말라는 표현까지 나가지고 어제 유독 어째 임진왜란을 연상시키는 말들이 많았어요. 네네. 근데 사실 이렇게 세월호까지 등장시켜서 몰고 가는 거는 일전에 또 자유한국당 전직 의원의 세월호 막말이 연상이 되거든요. 네네. 그때 아주 입에 담지도 못한 또 세월호 트라우마를 아주 들쑤시는 발언까지 나갔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어떤 아픔이 있고 또 거기에서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안고 가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 논리로 뒤집어 씌우게 되면은 또 역시 지금까지 울었던 유족들이 또 한번 울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건 좋은데 왜 그걸 굳이 세월호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또 트라우마를 자극하는가. 이건 정치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2부에 돌아오죠.